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멀티모달 LLM 코어 팀에서 재직 중인 강우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감기에 걸렸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중간중간 막힐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연사로 초대해 주신 주최 쪽 분들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쪼개서 많이 찾아와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멀티모달 LLM을 학습할 때 이제 주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인트로덕터리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우선 멀티모달 LLM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기술인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모달 LLM을 학습할 때 주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학습 레시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 어떤 점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멀티모달 LLM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LLM은 사실 이 랭귀지 모델을 확장한 것으로 먼저 LLM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LLM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학습 방법론 자체는 따지고 들자면 굉장히 깊고 방대한데요. 이 세션에서는 일단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주어진 코퍼스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모델에게 오토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학습시킨다 정도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토리그레시브라는 것은 모델에게 t 시점까지의 단어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올 단어들을 차례차례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 챗GPT처럼 매우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한 모델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챗봇이나 전문가 서비스, 문서 요약, 코드 이해, 사실 요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다양한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주면서 이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서 정의한 이 LLM 같은 경우는 주로 텍스트 형태의 입출력만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LLM이라는 녀석이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멀티모달 LLM은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랑 오디오까지 다양한 모달리티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를 이해하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LLM을 말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LLM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 외에도 이 음성이나 이미지 등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에 학습된 LLM을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파인튜닝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멀티모달 LLM은 기존에 활용되던 LLM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사진에 어떤 플라밍고가 있는 사진을 보고 이 플라밍고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 사진에 있는 새의 어떤 종을 알기 위해서 새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한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식으로 쿼리문을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해줘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서 이제 LLM이 종합적으로 플라밍고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멀티모달 LLM을 활용을 하면 사실 이 플라밍고가 그려진 사진 한 장이랑 그리고 이 사진이 무엇인지 모르는 간단한 쿼리 GD 하나만으로도 원하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멀티모달 LLM은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처럼 이렇게 강력한 OCR 능력을 바탕으로 또 외국에서 표지판을 읽어줄 수도 있고 차트를 이해하고 다양한 수치적인 해석들 혹은 분석들을 수행해 줄 수도 있고 길고 복잡한 문서를 그냥 통째로 넣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주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기존 LLM이 이제 많이 활용되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태스크들에서 이제 더욱 쉽고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제 멀티모달 LLM의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예시로 든 응용들이 사실 매우 제한적인 예시들이고 사실 이게 훨씬 많은 잠재적 활용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사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상용 멀티모달 LLM 연구 개발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멀티모달 LLM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주로 모델 구조와 학습 방법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모델 구조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설명드려보자면 사실 이 멀티모달 LLM의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 비전 인코더가 있고 그 비전 인코더로부터 나온 비주얼 피처를 받아서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프로젝터가 있고 이 프로젝터가 변환해준 피처를 입력으로 받아 답변을 해주는 LLM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번 발표에서는 이 비전 인코더와 프로젝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비전 인코더라는 게 직접 처음부터 다시 막 구조를 세워서 학습시키기에는 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은 대체로 이 클립이나 뭐 시글립처럼 프리트레이닝된 비전 인코더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수 목적으로 모코나 디노, 샘 같은 좀 더 파인 디테일을 잘 탐지할 수 있는 인코더를 추가적으로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사실 이 인코더 종류나 구조에 대한 얘기보다 이 이미지 인코더에 들어갈 이미지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멀티모달 LLM을 실생활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고해상도 이미지일 것이고 그리고 되게 OCR 능력이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OCR을 잘 하려면 그만큼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최대한 잘 보존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사용감이 좋고 좀 강력한 멀티모달 LLM을 좀 잘 만들려면 그리고 잘 셀링을 하려면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입력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일단 뽑아봤고 그 외에도 물론 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식으로 먼저 일단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단순 리사이징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마다 사실 크기랑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배치 단위로 모델에 이제 밀어 넣어주기 위해서 그냥 고정된 크기의 스퀘어 형태로 리사이즈 시켜서 모델에 밀어 넣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게 되게 구현이랑 사용이 되게 간단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미지의 동행비나 사실 이걸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원본 이미지가 너무 커서 얘를 좀 줄여서 모델을 좀 효율적으로 학습시켜 보겠다라는 목적이 많아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좀 개선하려고 라바 1.5에서는 다이나믹 하이 레졸루션이라는 전략을 좀 채택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본 이미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이들 각각을 비주얼 인코더에 좀 태워줌으로써 어느 정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 패치 간의 관계나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도록 모델이 학습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최근에 공개된 QM2VL에서는 사실 다시 근본으로 좀 돌아가서 원본 이미지를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일단 비전 인코드에 밀어 넣어주자라는 기조를 취하고 있고요. 이거를 네이티브 레졸루션이고 사실 이게 QM2VL에서 처음 제안한 게 아니고 이전에 그 NAVIT인가 그 논문에서 사실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마다 크기랑 비율이 막 다 달라서 모델에 이제 배치 바잉을 할 때 어떻게 넣어주냐가 사실 핵심인데 여기서는 그냥 요 이미지를 다 1D 어레이로 다 플래트닝 시키고 얘네들 시퀀스 패킹해서 일단 넣어주고 그 안에서 인코더 안에서 포룹을 돌아서 그 각 시퀀스 안에서 각각의 이미지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인코딩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좀 구현이나 사용할 때 좀 까다롭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해보면 이런 표와 좀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 LLM 쪽에서 소타 모델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이제 레졸루션,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좀 집중을 해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채택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비전 프로젝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비전 프로젝터는 이제 비전 인코더로부터 넘어오는 정보를 좀 처리해서 LLM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발표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작년 이제 저희 팀에서 공개한 허니비라는 모델의 연구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요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젝터를 잘 설계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프로젝터 자체에 대한 연구가 사실 조금씩이나마 수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정도에 연구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프로젝터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한다기보다 그냥 뭐 리니어 레이어나 기존에 이제 VIT 쪽에서 많이 쓰이던 리샘플러, 큐포머 등을 좀 큰 고민 없이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이제 충분히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이 프로젝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보았고, 결과적으로 이 C 앱스트랙터와 D 앱스트랙터라는 두 모듈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되던 프로젝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장단점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리니어 프로젝터는 말 그대로 비전 인코더를 통과해 나온 이 비주얼 피처를 하나 혹은 몇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LLM의 입력 피처 디멘전하고 맞춰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직관적이고 구현도 되게 간단한데요. 이게 모든 비전 인코더의 출력이 LLM의 입력으로 빠짐없이 이제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가 중요한데, 하나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비전 인코더에 태워서 이제 인코딩을 하면은 수천 개의 비주얼 토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 이제 LLM에 때려 넣게 되면 이제 LLM이 시퀀스 랭스의 쿼드라틱하게 계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연산량이 헤비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모델 연구 개발할 때 막 실험을 수십 번씩 돌려봐야 되고, 디플로이에서 활용할 때도 온디바이스에서 돌아가기에도 되게 무겁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리니어 프로젝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 크로스 어텐션 기반의 리샘플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리샘플러 같은 경우는 이 모델 학습할 때 이 사용자가 지정한 이 러너블 쿼리를 사용하고, 이 비주얼 피처가 이 러너블 쿼리랑 크로스 어텐션 형태로 결합되기 때문에 비전 인코더에서 아무리 많은 비주얼 토큰들을 넘겨주더라도 이 지정된 러너블 쿼리 개수만큼의 비주얼 피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샘플러도 되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리샘플러의 구조상 이 비주얼 피처 맵의 특정 지역적인 부분에만 주로 어텐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비전 인코더를 통과해 나온 비주얼 피처와 러너블 쿼리가 있을 때 이 리샘플러의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이 둘 사이의 어텐션 맵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계산된 어텐션 맵에 소프트맥스 함수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소프트맥스 함수의 이 분모 특성상 특정 중요 피처의 어텐션이 강해지려면 그 외 다른 부분의 피처의 어텐션 값들이 이제 낮아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피처 맵에서 특정 지역에만 강한 어텐션이 주어지는 어텐션 맵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어텐션 맵을 기반으로 각각의 비주얼 피처들을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로 결합해서 최종적인 비주얼 피처가 추출되는 이제 방식입니다. 실제로도 이 왼쪽 그림처럼 리샘플러의 어텐션 맵을 시각화해보면 이 셀리언트한 정경 영역 위주로 어텐션이 강하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 있는 게 뭐야, 뭐 핫도그, 뭐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 정도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멀티모달 LLM을 활용하려는 목적 자체가 사실 그런 목적보다도 조금 더 복잡한 쿼리와 다양한 쿼리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앞에 놓인 뭐 음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비전 인코더로부터 굉장히 스파스한 정보가 넘어오게 되면 LLM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량 자체가 없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잘 못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샘플러의 단점을 좀 정량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서 이 두 프로젝터에 기반한 모델을 가지고 이 스페셜 릴레이션십 태스크라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봤는데요. 이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는 태스크는 이미지 하나에 여러 오브젝트들이 있고 그 오브젝트들 사이에 관계를 묻는 문제로 이 이미지 내에 있는 정보를 비주얼 시각 정보를 최대한 LLM에게 넘겨줘야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비주얼 인코더로부터 넘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넘겨주는 리니어 프로젝터 대비 이 리샘플러가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리샘플러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관찰을 좀 다시 정리해보자면 결국 리니어 프로젝터는 모든 비주얼 피처를 LLM에 넣어주는 형태라는 단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LLM이 볼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리샘플러의 경우 이제 LLM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비주얼 피처의 수를 효과적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시각 정보가 좀 손실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주얼 피처의 수를 좀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도 손실되는 시각 정보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었고, 결과적으로 되게 심플한 어프로치인데 컨볼루션 레이어에 기반한 C 앱스트랙터와 디포머블 로테이션에 기반한 D 앱스트랙터라는 모듈을 제안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C 앱스트랙터의 경우 이 컨볼루션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피처 맵을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쭉 이제 돌면서 피처를 뽑아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피처 맵 모든 영역에 대한 정보를 좀 효과적으로 앱스트랙션 시켜줄 수 있고, D 앱스트랙터 같은 경우도 이제 디포머 로테이션을 아실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초기에 설정되는 앵커 포인트와 그 주변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적당히 잘 소개해 줌으로써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역의 정보들을 잘 취합해 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이 두 프로젝터는 사실 비주얼 피처의 길이를 좀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도 나름의 이제 비주얼 피처 맵의 정보량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프로젝터와 다른 프로젝터들의 정량적인 비교표는 일단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제안한 프로젝터의 경우 실제로 동일한 수의 비주얼 토큰을 활용했을 때도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더 적은 토큰을 활용했을 때에도 다른 프로젝터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모델 관점에서의 고민을 좀 넘어서 이번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멀티모달 LLM이 학습되는 이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이제 요 테이블과 같은데요. 대체로 요즘 나오는 멀티모달 LLM 연구들에서는 요 테이블대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 프로젝터가 비전 인코더나 LLM은 사실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져오고 있는데 프로젝터는 랜덤하게 초기화된 파라미터이므로 이거를 웜업 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비전 인코더랑 LLM을 프리즈 시키고 이 프로젝터만 러너블하게 바꿔서 이 캡셔닝이나 OCR 같은 좀 기본적인 비주얼 퍼셉션 능력을 요하는 데이터로 웜업을 시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터가 어느 정도 웜업이 됐으니까 오브젝트 그라운딩이나 OCR,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혹은 이미지 캡셔닝이지만 좀 더 댄스한 캡션이 달려있는 데이터들로 본격적으로 LLM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후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좀 더 그 LLM의 SFT 단계에 좀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VQA나 아니면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을 부어서 마지막으로 더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묶어서 한 번에 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걸 따로따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모델마다 아마 어블레이션을 해서 잘 나오는 방향을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LLM처럼 이 휴먼 얼라이먼트 데이터까지 부어서 휴먼 프리퍼런스 러닝을 추가적으로 이제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멀티모달 LLM에게 기대하는 바가 매우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제너럴한 능력이라서
데이터셋 자체도 그만큼 다양한 태스크를 커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네럴한 태스크, QA, 차트, 매스, 리즈닝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넣어줘야 그나마 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가지고 다 수집을 하는 것도 수집해서 정리하고 데이터셋 클래스 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라바 원비전이나 캠브리안 원 같은 논문에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잘 모아서 큐레이션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처음에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서 모델의 얘를 어떻게 부어줄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사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다 다뤄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데이터셋 다이버시티 관점에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표는 사실 특정 유형의 데이터가 학습셋에 포함되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그 관련 벤치마크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리포트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셋의 다양성이 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이 VQA 데이터셋 중에 이 멀티플 초이스 유형이 빠진 D6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습셋에서 이 멀티플 초이스 유형 데이터셋을 빼면 멀티플 초이스 유형의 벤치마크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멀티플 초이스 유형 데이터로 학습 안 시켰으니까 멀티플 초이스 유형 못 풀겠지라고 직관적으로 좀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보면 LLM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LLM을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LLM 입장에서 보면 질문과 보기가 주어지고 보기 중에 올바른 답을 골라달라는 이 인스트럭션 자체는 복잡도가 사실 높지 않은 매우 간단한 인스트럭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잘 학습 때 비주얼 엔코더와 프로젝터가 적절한 시각 정보를 LLM에게 제공해주기만 하면 그리고 LLM에 그 기존에 학습해뒀던 이 인스트럭션 폴로잉 능력이 잘 활용되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굳이 멀티플 초이스 유형의 학습 데이터 없이도 이 유형을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아주 컬렉터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눈여겨볼 점은 그 바이너리 유형, yes, no 유형의 비주얼 퀘스천 랜서링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LLM이 시각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LLM이 본인이 텍스트 도메인에서 학습해뒀던 이 인스트럭션 폴로잉 능력이 제대로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LLM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잘 일반화되기만 하면 우리가 멀티모달 그 비전 데이터를 많이 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일반화랑 날리지 트랜스퍼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LLM의 시각 지식 자체를 습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스킬들을 좀 발현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멀티모달 LLM에 대한 연구는 사실 또 굉장히 많은 범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좀 많이 쳐내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논문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된 이프카카오에서 발표한 내용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저희가 곧 테크 리포트도 공개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절에서는 현재까지 저희 조직에서 확보한 모델의 현재 성능 그리고 추후 개선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도 되게 이 멀티모달 LLM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팀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멀티모달 LLM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앞에 발표에서 좀 어느 정도 추론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이제 데이터셋 관점과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많은 개선을 이뤄냈고 물론 이제 추가적인 레시피가 조금 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조직 내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정형적 수치들을 좀 보면 작년에 시작했던 이제 허니비 연구
대비 훨씬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GPT-4V나 제미니 프로 비전 모델과도 대비해서 대등하거나 좀 우수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예시들처럼 멀티모달 LLM이 좀 다양한 태스크에서 매우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상용화돼서 좀 더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아직 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그 LLM을 추가적으로 더 파인튜닝을 시키다 보니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기존의 LLM이 가지고 있던 그 방대한 질과 깊은 추론 능력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많이 그 능력을 잃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아직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으로는 LLM에서의 할루시네이션 이슈와 마찬가지로 멀티모달 LLM도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게 실제 이미지에 묘사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셋의 바이어스로 인해서 잘못된 답을 해주는 경우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전의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이미지에는 노란색의 소화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색 소화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실제 사용할 때 이 모델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사용감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서 모델 신뢰성 측면에서 반드시 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복잡한 이 비주얼 리즈닝 문제에 대한 고민도 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 리즈닝 데이터나 벤치마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를 잘 뜯어보면 질문하고 앞에 주어진 텍스트 형태로 컨텍스트가 주어진 경우가 있는데 혹은 또 질문과 보기, 그 정도 텍스트 정보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도메인의 리즈닝 능력이 좋은 LLM을 가져다 쓰면 대체로 그 스케일대로 좋은 성능을 얻고는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시각적으로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이 추론 문제, 복잡한 추론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제들이 GPT-4 옴니를 비롯해서 많은 멀티모달 LLM들이 거의 잘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발표 자료가 공유가 네. 그 뒤에는 제가 좀 정상 예시들을 좀 넣어뒀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바 모델에 대한 경험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라바가 올라가서 PC 레벨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같은 거. 사실 저희가 가져다 쓰고 있는 혹은 참고하고 있는 라바 모델의 스케일은 7비리언 이상의 모델들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로컬이나 온디바이스에서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퀀타이제이션이나 다른 스몰 LLM으로 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통해서 스몰 모델을 만드는 시도들도 있기는 한데 그쪽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만 네, 그렇죠. 저희도 서버에서 학습시키고 인퍼런스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7비면 올라가도 유튜브에서 돌아가요. 네. 뒤에 분 질문.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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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더 학습이 쉽고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프로젝터가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프로젝터 가고 있는 중이신가요? 네, 그게 사실 누군가가 엄밀한 세팅에서 충분한 스케일로 돌린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얼 패치를 뜯어서 디스크리타이즈 시켜서 토크나이즈 해서 LLM에 그냥 한 번에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요즘 나온 멀티모달 LLM 논문들은 비전 인코더를 잘 학습시키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쪽이 좀 더 학습시키기 쉽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희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토큰을 추가하려면 좀 더 많은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 네, 아마도 그렇게 하려면 정말 누군가 각 잡고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학습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그게 잘 되면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PI나 이쪽으로 네. 프로젝터를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토큰을 추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저 잘 모르겠는데 오픈 AI 정도라면 저는 프로젝터를 디스플레이 토큰을 쓰고 있을 것 같은 쓸 것 같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엔드투엔드로 한 번에 학습시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돌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아까 데이터셋 보니까 거의 영어로 된 데이터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카카오에서 있는 프로론가 여러 가지 토크나이저 하시는 거 개발하다가 지금 거의 멈춤없긴 하거든요. 아, 한국 쪽으로도 혹시 뭔가 좀 진행되는 게 있는지. 네, 이 데이터셋은 이제 예시 중 하나이고요. 저희도 지금 모델 학습하고 있을 때는 한국어 데이터도 다양하게 모아서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성능도 저희가 보고 있는 중요 지표 중 하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그러면 혹시 그 한국어 데이터셋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 약간 성능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뭐 그런 번역 데이터를 넣어준다던가. 이게 사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는 영어 데이터가 이렇게 좀 잘 공개된 데이터도 많고 모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영어랑 같이 넣어주긴 하거든요. LLM 도메인에서도 사실 랭귀지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잘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영어 모델을 파인튜닝해서 뭐 한국어를 잘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영어 데이터만큼 그 정도의 스케일로 한국어 데이터를 넣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트랜스퍼가 잘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약간 그런 가정으로 그거보다는 좀 더 적은 스케일로 모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영어 데이터를 번역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한국어 데이터 크롤링해서 더 추가해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LLM에 들어간 그 토큰 수보다는 훨씬 적긴 할 거예요. 네. 지금 멀티모달 LLM이면 기존에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백그라운드가 NLP 쪽에서 시작한 분들이 많은지 이미지 쪽에서 시작한 분들이 많은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백엔드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용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사실 저희 조직에 LLM을 하는 그룹이 별도로 있고 지금 저희 멀티모달 LLM을 하는 저희 팀에서는 대부분 비전 백그라운드이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LLM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멀티모달 LLM을 가져다 쓰는 정도의 포션이 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모달리티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다 보니까 LLM을 먼저 하셨던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네, 어떤 거죠? 데이터링 서비스가 있는지. 네, 이게 요것도 이제 저희 조직 내에서 사실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뭔가 최적화를 하는 단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일단 성능을 목적으로 모델을 좀 제너럴한 모델을 찍어내고 있고 그 이후에 그걸 맡아서 최적화해주는 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네. 저는 이제 LLM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옛날에 멀티모달 책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LLM에서 접근한 사람이 LLM 멀티모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까지 가려면 이렇게 좀 고려하고 어떻게 준비하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저도 이제 비전에서 시작해서 뭐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막
전통적인 비전에서 다뤘던 복잡한 문제들이나 뭐 태스크 스페시픽한 튜닝 혹은 그쪽 지식을 가지고 모델을 깎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멀티모달 LLM은 사실 LLM을 가져다가 적당히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때려 넣어주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LLM을 먼저 시작하셨다고 해도 충분히 뭔가 어려움을 겪으신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고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모델의 성능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비전 지식을 더 넣으려면은 그쪽 관련해서 공부가 이후에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실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제너럴한 모델 만들어두고 필요한 기능들을 위주로 공부해서 좀 뾰족하게 만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그 비주얼 리딩 쪽의 데이터 중에서 네. 체스 퍼즐이나 아니면 뭐 직표 같은 거 관련된 그 데이터도 있을까요? 그런 데이터는 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매스 올림피아드 아니면 지오메트리 문제 정도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초등학생 대상으로 나온 매스 올림피아드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질문. 네. 풀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인텐스한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비전 인코더를 처음부터 학습시키거나 LLM을 학습시키는 단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거를 처음부터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대체로 그렇게 많이 학습된 비전 인코더나 LLM은 그대로 가져오고 그나마 멀티모달 LLM을 학습할 때 프리트레이닝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스테이지 1 단계에 해당하고 요거는 이제 프로젝터가 랜덤하게 초기화되어 있는데 얘를 웜업해주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프로젝터가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수밀리언 내지 수십 밀리언 정도면 많은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요 작은 사이즈의 모델을 좀 시각 정보를 이제 텍스트 도메인으로 보내줄 수 있을 정도의 이미지 캡처링이나 OCR 정도만 넣어줘도 어느 정도 이후 스테이지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정도의 경험이긴 합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예, 그 발표 진행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